자본 1-1 2편 4장 1절 자본의 일반적 정식 225페이지 상품 유통은 자본의 출발점이다. 상품 생산과 발달된 상품 유통, 즉 상업은 자본이 성립하기 위한 역사적 전제이다. 16세기에 세계무역과 세계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자본의 근대적 생활사는 시작됐다. 상품 유통의 소재적 내용이나 다양한 사용가치들 사이의 교환은 무시한 채 이 과정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형태만을 고찰한다면 우리는 이 과정의 최종 산물로 화폐를 발견하게 된다. 이 상품 유통의 최종 산물은 자본의 최초의 형태이다. 역사적으로 자본은 어느 곳에서나 처음에는 일단 화폐의 형태로, 즉 상인자본과 고리대자본이라는 화폐자산의 형태로 토지 소유와 대립한다. 그러나 화폐를 자본의 최초의 현상 형태로 인식하기 위해서 굳이 자본의 발생사를 돌아볼 필요까지는 없다. 똑같은 역사가 날마다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새로운 자본도 최초에는 늘 화폐, 즉 일정한 과정을 통하여 자본으로 전화할 화폐로 무대에, 즉 상품 시장이나 노동 시장 또는 화폐 시장 등의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화폐로서의 화폐와 자본으로서의 화폐는 무엇보다도 단지 양자의 유통 형태의 차이에 따라 구별된다. 상품 유통의 직접적인 형태는 W에서 G에서 W로, 그것은 곧 상품의 화폐로의 전화, 그리고 화폐의 상품으로의 재전화이며 또한 구매를 위한 판매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형태 외에 그것과 구별되는 제2의 독자적 형태인 G에서 W에서 G라는 형태, 즉 화폐의 상품으로서의 전화와 상품의 화폐로서의 재전화 또는 판매를 위한 구매를 발견하게 된다. 바로 이 운동을 통해 후자의 유통을 담당하는 화폐는 전화되어 자본이 되는 것이며 이미 그 성격상 자본인 것이다. 유통 G에서 W에서 G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이것은 단순 상품 유통과 마찬가지로 대립되는 두 단계를 통과한다. 제1단계 G에서 W 구매는 재전화이다. 제1단계 G에서 W 구매에서는 화폐가 상품으로 전화한다. 제2단계 W에서 G 판매는 상품이 화폐로 재전화한다. 그러나 이 두 단계의 통일은 화폐를 상품과 교환하고 그 상품을 다시 화폐와 교환하는, 다시 말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상품을 구매하는 하나의 총운동이다. 또는 구매와 판매라는 형태적 차이를 무시한다면 화폐로서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으로서 화폐를 구매하는 총운동이다. 이 모든 과정이 사라지고 남는 결과는 화폐와 화폐의 교환, G에서 G이다. 내가 100파운드로 2000파운드의 목화를 사고 그 2000파운드의 목화를 110파운드에 팔았다면 결국 나는 100파운드를 110파운드와, 즉 화폐를 화폐와 교환한 셈이다. 그런데 만일 이런 우회 과정을 거쳐 동일한 화폐 가치를 동일한 화폐 가치, 예를 들면 100파운드를 100파운드로 와 교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유통과정 G에서 W, W에서 G는 명백히 아무런 의미도 내용도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신의 100파운드를 유통의 위험에 내맡기지 않고 꼭 쥐고 있는 화폐 축장자의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하고 확실할 것이다. 한편 100파운드로 산 목화를 상인이 110파운드에 팔건 아니면 50파운드만 받고 팔아치우건 두 경우 모두 그의 화폐는 하나의 특유한 독자적인 운동을 보이는데 이 운동은 단순 상품 유통에서 화폐가 보이는 운동, 예를 들면 곡물을 팔아 거기에서 얻은 화폐로 의복을 사는 농민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운동이다. 그래서 우선 순환, G에서 W에서 G와 W에서 G에서 W 사이의 형태적인 차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들 형태적인 차이의 배후에 숨어있는 내용적 차이도 함께 드러날 것이다. 먼저 이들 두 형태의 공통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두 순환은 모두 똑같이 대립적인 두 단계 W에서 G, 즉 판매와 G에서 W, 즉 구매로 이루어져 있다. 두 단계 모두 상품과 화폐라는 두 단계의 똑같은 물적 요소가 대립하고 있고 또 구매자와 판매자라는 똑같은 경제적 가면을 쓴 두 사람이 대립하고 있다. 두 관계의 순환 모두 똑같은 대립적 관계들이 합쳐진 것이다. 그리고 두 순환 모두 전체 과정에서 3명의 당사자가 등장하며 그중 한 사람은 구매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판매만 하지만 나머지 제3의 사람은 판매와 구매를 번갈아 행한다. 그런데 두 순환 W에서 G에서 W와 G에서 W에서 G를 처음부터 구별해 주는 것은 동일한 대립적 유통 단계들의 순서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단순 상품 유통은 판매에서 시작되어 구매로 끝나고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유통은 구매에서 시작되어 판매로 끝난다. 전자에서는 상품이 후자에서는 화폐가 운동의 출발점이자 종점을 이룬다. 전자에서 화폐가 후자에서는 거꾸로 상품이 전 과정을 매개하고 있다. 유통 W에서 G에서 W에서는 최종적으로 화폐가 상품으로 전화하고 이 상품은 사용가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화폐는 결국 지출된다. 이와 반대로 의 형태인 G에서 W에서 G에서는 구매자의 화폐를 지출하는 것이 판매자로서 화폐를 취득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상품을 구매하면서 화폐를 유통에 투입하지만 그것은 상품을 팔아서 화폐를 다시 유통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가 화폐를 내놓는 것은 단지 그것을 다시 손에 넣으려는 숨겨진 의도에서일 뿐이다. 그러므로 화폐는 단지 선대된 것일 뿐이다. W에서 G에서 W에서는 동일한 화폐가 위치를 2번 바꾼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서 화폐를 받아 다른 판매자에게 그것을 지불한다. 상품과의 교환을 통해 화폐를 취득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총 과정은 상품과의 교환을 통해 화폐를 내주는 것으로 끝난다. G에서 W에서 G에서는 그것이 반대로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동일한 화폐가 위치를 2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품이 위치를 2번 바꾼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서 상품을 받아 그것을 다른 구매자에게 양도한다. 단순 상품 유통에서는 2번에 걸친 화폐의 위치 변경이 결국은 화폐를 어떤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행시키지만 여기서는 2번에 걸친 상품의 위치 변경이 화폐를 그 처음의 출발점으로 되돌려 보낸다. 출발점으로의 화폐의 환류는
상품이 구매된 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가의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문제는 단지 환류되는 화폐액의 크기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 환류라는 현상 그 자체는 구매된 상품이 다시 판매됨으로써 G에서 W에서 G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짐으로써 생겨난다. 요컨대 이것이 바로 자본에서의 화폐 유통과 단순한 화폐로서의 화폐 유통 간의 감각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차이점이다. 어떤 상품의 판매고 화폐를 가져오고 그 화폐를 다른 상품의 구매가 다시 가져가면 비로소 순환 W에서 G에서 W의 모든 과정은 완전히 종결된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화폐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이 과정 전체가 갱신되거나 반복됨으로써만 이루어진다. 만일 내가 1쿼터의 곡물을 3파운드에 팔고 그 3파운드로 의복을 산다면 이 3파운드는 나에게 결국 지출된 셈이다. 나는 더 이상 3파운드와 아무 관계도 없다. 이것은 의복 상인의 것이다. 여기서 내가 다시 1쿼터의 곡물을 팔면 화폐는 내게로 환류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 거래의 결과가 아니라 다만 그런 거래의 반복에서 생긴 결과일 뿐이다. 그 화폐는 내가 두 번째 거래를 끝내고 새로운 구매를 수행하자마자 다시 내게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므로 유통 W에서 G에서 W에서는 화폐의 지출이 화폐의 환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반면 G에서 W에서 G에서는 화폐의 환류가 화폐의 지출 방식 자체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화폐가 환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운용이 실패했거나 아니면 과정이 제2단계, 즉 구매를 보충하여 마무리 지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정이 중단된 채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순환 W에서 G에서 W는 하나의 상품에서 출발하여 다른 한 상품으로 종결되며 이 후자의 상품은 유통에서 떨어져 나와 소비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소비의 욕망 충족, 즉 한마디로 말해서 사용 가치가 이 순환의 최종 목적이다. 반면 G에서 W에서 G는 화폐에서 출발하여 결국 같은 화폐로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이 순환의 동기와 목적은 순환 가치 그 자체이다. 단순 상품 유통에서는 양쪽 끝이 동일한 경제 형태를 취한다. 이 둘은 모두 상품이다. 또한 그것을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갖는 상품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질적으로 다른 사용가치, 가령 곡물과 의복이다. 여기에서는 상산물의 교환, 즉 사회적 노동이 표시되어 있는 다양한 소재의 변환이 운동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유통 G에서 W에서 G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 유통은 언뜻 무의미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동어 반복적이기 때문이다. 순환의 양쪽 끝 모두가 똑같은 경제적 형태를 취한다. 그 둘은 모두 화폐이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용 가치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화폐는 바로 상품의 전화된 모습이고 또한 상품의 특수한 사용 가치가 소멸되어 버린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선 100파운드를 면화와 교환하고 다음에 그 면화를 100파운드와 교환한 것, 다시 말해 우회하여 화폐와 교환한 것, 즉 같은 것을 같은 것과 교환하는 것은 목적이 없고 무의미한 행동처럼 보일 것이다. 어떤 화폐액이 다른 화폐액과 구별되는 것은 오로지 그 액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과정 G에서 W에서 G도 그 양쪽 끝이 모두 화폐이기 때문에 그 과정의 내용은 이들 양쪽 끝의 질적인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차이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통으로 회수되는 화폐는 처음 유통에 투입된 것보다 많게 된다. 예를 들어 100파운드를 주고 구매한 면화가 100 더하기 10파운드, 즉 110파운드로 다시 판매된다. 그러므로 이 과정의 더욱 정확한 형태는 G에서 W에서 G 다시이다. 그리고 G 다시는 G 더하기 뭐죠? 세 뭐죠 이게? G 더하기 알파인가? 무슨 G다. 즉 처음 투하된 화폐액 더하기 일정 증가분이 된다. 이 증가분 또는 처음의 가치 이상의 초과분을 잉여가치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처음 투하된 가치는 유통을 통해서 단지 자신을 그대로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유통을 통해 자신의 가치 크기를 변화시키고 잉여가치를 덧붙인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가치를 증식한다. 그리하여 이 운동은 이 가치를 자본으로 전환시킨다.